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하셨고 그 설계도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것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금메달 13개 딴 거예요. 금메달 딴 것도 다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이야. 세계에서 지금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까 우리 행진하여 오는데 외국인들이 카메라를 대고 찍고 난리야.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됐느냐?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서 저 어리석은 국민의 절반이 속은 이 역사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고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서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만들고 자유통일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혁명밖에 없습니다.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혁명하는 것은 죄가 돼요, 안 돼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목사님.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행진을 했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혁명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 보면 8.15 국민혁명대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국회와 헌정질서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차마 제정신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헌정질서가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될 국민의 힘이 뒷짐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도 국회에 넉넉히 입성할 것으로 우리는 다 확신하고 있었는데 북한을 위주로 해서 수많은 이 반육과 세력들이 자유통일당의 국회 입성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회 입성이 좌절된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우리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기만 했더라도 국민의힘의 무능력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업적을 냈을 것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건국절을 반드시 제정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신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건국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건국절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적재성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복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복회는 국가보훈부 산하단체인데 없애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난번에 김원웅기가 폐륜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의 이종찬이가 못지않은 폐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광복회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모는 이 암담한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반드시 광복회를 해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광복회는 연 25억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단 한 푼도 줄 수 없는 것이 광복회가 되는 것이고, 광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9가지의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자는 친일 매국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종찬한테 내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러면 건국 대통령을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듯이, 상해 임시정부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셨고 48년도에도 초대 대통령이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당연한 사실을 알고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친일 매국노라면 이종찬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바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냉정하게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는 광복회를 반드시 해산시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을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공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이종찬을 따라서 광복회 행사에 참석하는 민주당, 조국, 이재명 이런 인간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을 우리가 존치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당 해산 청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헌법상 정당 해산의 제소권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원을 보면 그 성량이 9사람 중에서 6사람이 보수 우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6명만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인데,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힘을 합쳐서 6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혁명을 해야 되느냐,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나와서 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냐, 그것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을 정당 해산시키기 위해서 6명의 재판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 해결하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총사령관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혁명이 오늘 완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우리의 혁명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완성될 때까지 대한민국 애국동지들은 힘을 내서 하나가 돼서 한뜻으로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 정보기관에서 2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암호를 해독했는데, 암호를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암호를 해독했는데 정광훈을 죽여라가 아니고 마취를 시켜서 마달의 부대에다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라, 이렇게 북한이 지령이 내려왔다고 정보관 2명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자, 내가 여러분 죽으면 좋아요? 죽으면 좋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초점을 정광훈 죽이는 대로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암호를 해독했더니.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안 죽어요. 내가 그 정보관 2명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좋아. 왜? 이 고생스러운 애국운동 안 해도 되고, 나는 갈 곳이 있어.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소원이니까 했더니 정보관 2명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좋은 데 갈지 몰라도 목사님이 죽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끝납니다. 그래, 끝납니다. 그러면 경찰관님들이 우리 집회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요, 초점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정보관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별 3개짜리가 황준선 장군님이 나를 밀착 경호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하고 접촉해서 주먹 인사라도 하려고 막 달려오거든요. 이거요, 정보기관에서 금지시켜 놨어요. 저거 김정남이를 죽이는 것처럼 독가스에다가 절대 목사님은 악수를 하거나 주먹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정보기관의 지시요, 지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주먹박치기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준성 장군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별 3개요, 별 3개. 별 3개가 나를 경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애국운동을 해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돈 한 푼 받은 거 없잖아요. 예? 직책 하나 받은 것도 없잖아요. 예? 한 가지는 뭐냐, 부정선거 좀 밝혀달라, 그건데 대통령님이 이것까지 안 들어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님한테 세게 한번 요청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틀 전입니다. 8월 13일 날, 여러분 방글라데시 아시죠? 방글라데시의 총리 하시나 총리가 성난 군중들의 시위에 밀려나가지고 인도로 피신을 갔습니다. 망명을 갔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행복 지수를 물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억 7천만 명입니다. 우리보다 한 3배 넘어요.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가 우리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있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전쟁을 거쳐서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라만 대통령이라고 이 하시나 총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라만 대통령이 있다가 우리처럼 민주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나 총리가 3연임을 했습니다. 요번에 4연임을 하면서 왜 쫓겨났느냐,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을
공무원의 30% 할당을 해서 우대를 해주자, 이것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말이죠, 반드시 희생하며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방글라데시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월남 참전 용사님들,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 상위 용사님들, 군에서 근무를 하고 명예스럽게 나오신, 우리나라가 세계 6위에 잘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보훈을 못합니다. 여러분, 월남전 참전 용사가 먹을 게 없어서 저 마트에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 훔쳐 먹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군데군데가 세금을 빨아먹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씩 전국민 주자, 13조 원의 국가 채무가 생기는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국민 소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사망한 인원이 3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자살한 인원이 1만 7천 명입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여러분 6,300여 명이 자살했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10%가 넘습니다.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 아무리 딴 데 신경 써도 당신은 탄핵당합니다. 당신은 감옥에 갑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달라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만 하면은, 발족시키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뭐 한 압수수색 일주일만 하면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까? 저는 130% 부정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부정이 없더라도 오스트리아나 대만같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나라의 보수 우파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다음을 가는 자유통일 국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를 울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어떻게 국가 통수권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큰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무슨 인생이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2년만 동안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적과 싸울 때는 저의 급소를 쳐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의 급소는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조작입니다. 이것 이번에 밝혀내지 않으면, 선거 개혁하고 선관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는 2, 3년 내에 망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는 광화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우리 귀한 애국 성도 시민 여러분들을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에어컨에서 있는 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바보 아니면은 아주 인생의 덜러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군 출신들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왜 나오지 않습니까? 악과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악에게 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당장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함성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4월 10일 선거는 정상이에요, 사기예요? 빼박입니다, 빼박. 장학일 목사님 나와서 빼박 증거를 보여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님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무슨 직책을 달라 그랬어요? 아니, 부정선거 이거 조사위원회 이거 한 개 좀 만들어 달래는데.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정선거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말했고 보여드렸고, 자유통일당 사전선거에서 찍었는데 한 표도 없는 데서 찍은 사람이 나왔고,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쪼그리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나와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밀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AI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48명이 가짜였어요.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고발 한마디 못할까요? 왜 고소 한마디 못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고발한 것이 각하됐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만 얘기 들읍시다. 이제 밀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각오하고만 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정당한 선거입니까? 그러면 부정선거입니까? 부정선거면 반드시 때려 부셔야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8.15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뒤집어 봅시다. 오늘 갈 생각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죽든지 밀고 들어가든지 합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면 만세! 만세! 부정선거 확실하면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하 15도 영상 한번 보여줘봐. 우리는 저 청와대 앞에서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도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요, 시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두 손 드시라고.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누워 자버려. 영하 15도 되는 데서 잤는데 우리가 집에 갈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빼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이번에 모인 것보다가 배 이상이 국민혁명대로 다시 모일 테니까 그 사이에 이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 사진 좀 보시라고요. 우리를 일반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영하 15도, 영하 15도, 영하 15도인데 우리 여기서 영하 15도 된데 잤어, 앉았어? 잤어, 앉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독종이야, 독종.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은 놈이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반드시 이재명까지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전준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역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자,
시작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비가 오려고 했는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전광훈 대장님을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만세! 다시 한번 만세! 지금은 여러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다가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밝히면 윤석열 대통령은 감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세력, 종북 세력을 목숨을 걸고 척결하기를 바랍니다. 반국가단체 김대중이를 통해서 퍼져간 이 공산 좌파 세력을 눈치도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뒤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하루속히 무너뜨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구출하십시오. 그래서 자유통일을 반드시 임기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미모가 어떻고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 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명품백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세 가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옆도 보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고 이 세 가지에다가 목숨을 걸면 죽으려고 결심하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대통령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홍해가 열릴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싸웁시다. 싸웁시다. 싸웁시다.